안녕하세요. 고급 레벨로 업그레이드 중고급 문법 완성의 엠마입니다. 12번째 시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오늘은 비교급 총정리. 기존에는 형용사를 활용해서 비교급을 표현해 줬다면 오늘은 형용사, 부사, 명사, 동사까지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안에는 발음상 디테일한 내용이 살짝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말 쉬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런 디테일들까지 모두 챙겨가야만 여러분들 높은 레벨에 올라갈 수 있겠죠? 기본적인 내용 살짝 살펴볼게요. 비교급은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비교해 줄 때 쓰는 말이더라. 그래서 동등한 내용을 비교할 수도 있고 우등 비교, 열등 비교 등 더 뭐뭐한, 덜 뭐뭐한, 똑같이 뭐뭐한 정도로 해석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복습부터 가볼게요.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으로 제가 두 가지를 묶었어요. 우리 형용사만 배웠는데 사실 부사는 형용사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사용해주면 됩니다. 바로 형용사부터 출발해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익숙하시죠? plus, moins, aussi 그리고 끄를 사용해서 비교급 만들어줄 수 있더라. 하나만 읽어보면 Elle est plus grande que moi 해서 그녀는 나보다 더 크다. 주의할 점은 자, 형용사 앞쪽에 plus가 위치할 때 이 s는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plus grande. 부사로 갑니다. 부사로 가면 자, elle court, 그녀는 달린다. vite 하면은 빠르게 달린다죠. 요 앞쪽에 똑같이 plus, moins, aussi를 넣어서 더 빨리 달린다, 덜 빨리 달린다, 똑같이 빨리 달린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뒤쪽에 비교하는 것도 그 비교 대상 동일하게 사용해 준다. 자, 그리고 우리 비교급을 타이틀로 잡았는데 사실 최상급 같은 경우는 비교급에 정관사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모든 파트 비교급을 살펴보고 그때그때 정관사만 딱 붙여서 최상급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확인시켜주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여기서도 형용사 앞쪽에 르, 라, 레 붙여서 최상급을 완성해 줬어요. 주어에 맞춰서 성수 일치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Il est le plus grand de ma famille. 자, 비교 범위를 드 플러스 명사 형태로 표현해 줄 수 있더라. 그래서 그는 우리 가족에서 내 가족 중에서 가장 크다. 여성으로 가면 Elle est la plus grande 하는 형태로 가고 복수가 오면 그들이 가장 크다. Ils sont les plus grands 라는 형태로 들을 발음했죠. 남성이니까 Ils sont les plus grands 이라는 형태로 가면 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명사의 비교급으로 간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내용을 바로 짚어드릴게요. 여기 plus 다음에 s 그리고 이 부분 이 두 가지만 형용사의 비교급과 차별성을 둡니다. 먼저 우리 명사를 수식해 줄 때에는 부사가 바로 수식해 줄 수 없죠. 드의 도움을 받아서 연결해 준다. 복구드 명사 하듯이. 그래서 더 많은 명사 할 때 주의할 점은 여기 plus,드라고 하지 않고 plus,드 s를 발음해 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여기 똑같이 모앙드 명사 하면은 더 적은 양의 명사 그리고 오덩드 명사 해주면 똑같은 양의 명사라고 해서 수량적인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 절대로 앞에 우리 형용사에서 활용했던 오씨를 쓰지 않고 오덩을 쓴다라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죠? 뒤쪽은 똑같이 그 비교 대상. 바로 예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초급 과정에서는 주로 비교를 해줄 때 사람끼리 비교를 해주던가 또는 사물끼리 비교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한 단계 올라갔으니까 시간적인 개념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말로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공원에 갔어요. 공원에 갔는데 오늘 평소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있네 라고 말하는 경우에 평소보다라고 하죠. 말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예문 확인할게요. Il y a plus 발음해 주시고 de monde que d'habitude 해주면 monde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que d'habitude 먼저 habitude라고 하면 습관을 의미하는데 d'habitude라고 하면 통으로 평소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그대로 모항 넣어주면 평소보다
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덜 많은 사람들이 있다. 자, 이거는 의역해주면 적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평소보다 사람 없어 할 때 il y a moins de monde que d'habitude. 똑같은 경우 친구가 야 공원에 사람 많아? 그러면 아니 평소랑 똑같아 라고 할 때 il y a autant de monde que d'habitude 라고 써준다. 자, 그럼 다른 방식의 문장을 한번 활용해 볼까요? 예를 들어 어떤 도로가 있는데 사고가 많이 나는 도로예요. 그래서 그 도로를 관리하는 책임자는 매일 통계를 내요.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요새는 뭐 기계 같은 걸로 다 하겠지만. 자, 그런데 저녁쯤이 돼서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양의 사고가 있었다라고 해서 사고에 대한 수량을 역시 비교를 해줄 때 어제와 비교할 수 있겠죠. 역시 시간적인 개념을 뒤쪽에 배치했어요. 이때 hier, 아쉬로 시작하니까 모음이나 아쉬로 시작하는 경우 축약해 주셔야겠죠. hier. 자,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면 aujourd'hui, il y avait autant d'accidents qu'hier. 어제와 똑같은 양의 사고가 있었다라고 표현했네요. 과거의 묘사, 반과거. 자, 그렇다면 최상급으로 넘어갑니다. 최상급은 이렇게 정관사만 붙여주면 완성이 된다. Il a le plus d'argent 해주면 우리 plus d'argent 하면 더 많은 돈인데 정관사 붙었으니까 그는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되겠네요. 이 뒤쪽에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 비교 범위가 올 수 있겠죠. 넣어줘도 되고 생략을 해줘도 된다. 아래에 나온 문장을 살짝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작년 한 가을쯤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빌 게이츠가 계속 몇 년째 세계 갑부를 하다가 한 2017년부터는 더 이상 세계 1위 갑부가 아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 내용을 프랑스어로 표현해 보면 빌 게이츠 n'est plus l'homme. 빌 게이츠는 남자 또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사람을 수식해 줄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qui a le plus d'argent 해주면 자,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때 ne plus는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더 이상 뭐뭐 않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형태로 문장을 길게 만들어줘도 된다. 자, 이때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 플리 나오고 플리스 나오니까 막 나중에 헷갈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발음상의 약간 이유 같은 것들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우리 명사를 수식해주는 경우에는 S를 꼭 발음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발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Il y a plus de monde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il y a plus de monde 해주면 요거는 부정문이죠.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 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의미가 전혀 다른데 우리 보통 일상회화에서는 이 늘을 생략하고 말해요. 그렇다면 il y a plus de monde 우리가 이 S를 발음하지 않는다면 의미상에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가 없겠죠. 더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이 없는 건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플러스처럼 plus de monde라고 얘기해주면 우리가 알아듣기 훨씬 쉽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럼 바로 동사의 비교급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사의 비교급은 더 간단해요. 왜냐면 우리 부사가 동사를 수식해 줄 수 있죠. 바로 Je travaille plus que Marc 해서 동사의 비교급 표현도 plus, moins, autant 으로 명사랑 똑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랑 부사가 세트, 명사랑 동사가 세트.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하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일하면 맨날 그런 얘기 하죠. 내가 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고 내가 쟤보다 일 많이 해.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할 텐데 자, 이 경우 바로 써줄 수 있네요. 내가 마크보다 더 일한다. 또는 덜 일한다. 똑같이 일한다. 자, 그리고 역시 발음상의 이유 바로 비교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부장님한테 가서 내가 일을 더 해요. 뭐 여기에 누구보다 더라고 표현을 더 덧붙여 줄 수도 있겠죠. 나는 일을 더 많이 해요 라고 하는 경우 Je travaille plus 라고 쓸 텐데 내가 이 발음 방법을 잘 몰라요. 이 파트를 공부를 안 했어. 그러면 실수로 우리 형용사의 비교급 S 발음 안 하니까 그러면 Je travaille plus 라고 하면 되겠다 하고 부장님한테 가서 Je travaille plus 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발생하는 일. 우리 부정문에서 느는 보통 일상회화에서 생략한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절대로 혼동해서 말하면 안 된다. 동사와 명사는 S를 꼭꼭꼭 챙겨서 발음해 주자. 최상급으로 갑니다. 르만 붙여주면 되죠? Je travaille le plus. 나는 가장 많이 일한다. 자, 이때 동사의 최상급은 더 쉬워요. 내가 남자든 여자든 결국에 더라는 표현이 수식해주는 것은 동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는 뭐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르 한 가지 형태만 씁니다. 다른 형태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절대 라 같은 형태로 바뀌지 않는다. 고정된 형태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조금 더 긴 예문 볼게요. Marc est l'homme 하고 아까랑 비슷한 형태의 문장이 나왔죠. Qui gagne le plus de notre entreprise. 자, 이 경우는 비교 범위까지 나왔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맨날 내가 더 많이 일해 이런 얘기도 하지만 내가 일은 제일 많이 하는데 돈은 제일 못 버는 것 같아. 돈은 저기 놀고 있는 사장님이 다 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마크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gagner 하면은 돈을 벌다 또는 뭐 이기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gagner le plus.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다. 우리 회사에서라는 문장. 자, 이거 활용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표현들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표현을 준비했어요. 우리 영어에서도 예를 들어 가장 뭐뭐한 것이라고 하면 많은 것들을 쓸 수 없죠. 나는 가장 좋은 차를 갖고 있어. 이런 말 쓰기 참 쉽지 않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는 한 사람만 갖고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one of the most 블라블라 라고 해주면 가장 뭐뭐한 것들, 여기는 복수로 올 거예요. 가장 어떤 좋은 것들, 최상급 중에서 하나라는 표현을 써서 그들 중에 하나는 어떻다 하는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요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프랑스어도 써줄 건데, 자, 원 하면은 이거는 앙 또는 윈이죠. 그리고 오브는 드. 그런데 뒤쪽에 이제 복수명사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사 레를 넣어주고 블루 형용사, 명사 이런 형태로 오겠네요. 그리고 복수명사가 오겠죠. 이때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거 들레는 절대 쓰지 않는다. 드와 레는 합쳐서 대라는 형태로 써준다. 그러면 앙 데 플루 블라블라 또는 윈 데 플루 블라블라 라는 형태가 되겠죠. 문장으로 활용한 버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이다. 생일 파티에 친구들이 막 왔어요. 그래서 선물을 막 줬는데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다. 내가 받은 것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다 상처받겠죠. 내가 준 선물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 배운 표현 활용해서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C'est un des plus beaux cadeaux de ma vie. 그래서 나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다라는 표현. 두 번째로 가봅니다. 여성으로 해볼 수도 있겠죠. 항상 한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연말이나 뭐 연초나 이런 때 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뭐 50명의 여자 해서 어디서 알아본 건지는 모르겠어요. 한국 연예인들이 막 순위권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그것도 이 문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어로 프랑스어로 한번 쳐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문장을 보면 C'est une des plus belles femmes du monde 해주면 이거는 이렇게 끊어서 읽어주시면 편해요.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 중에 한 명이다. 그 사람은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자, 이 구문 활용해서 이 앞부분만 뭐 예를 들어 탑 하고 50 한 다음에 des plus belles femmes du monde 해주시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 중 탑 50명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자주 인기 검색어에 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봤고 조금 더 다른 문장으로 볼게요. 세 해주면 아주 간편한 형태이고 예를 들어 전치사 구 안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사 자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들 중 하나에서 일하고 있다. 조금은 약간 유치한 자랑 같지만 자, Je travaille dans une des plus grandes entreprises du monde 라고 해준다. 자, 이 경우는 나는 일한다. 자, 여기서도 가장 큰 회사들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들 중에 하나에서 일한다 라는 형태. 여기까지 표현을 잠깐 살펴봤고요. 우리 기존에 배웠던 비교급 형태를 조금 더 풍성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강조해주는 부사들도 잠깐 살펴볼게요. 정말 다양한 부사들이 있는데 이 비교급 표현들은 모든 부사들을 넣어서 강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상당히 어색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짝에 딱 맞는 알맞은 부사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표를 한번 볼게요. plus하고 moins 같은 경우는 beaucoup, bien, encore, tellement 이런 부사들과 아주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동등 비교라고 하죠. aussi, autant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to. 우리 예를 들어 동시 동작을 강조할 때에도 to를 사용했는데 역시 동등한 내용 어떤 것을 표현할 때에는 to를 사용해서 강조를 해줄 수가 있다. 예문을 통해 살펴보는 게 좋겠죠. 위치는 다 비교급 표현 앞쪽으로 갈 겁니다. 먼저 그녀는 나보다 훨씬 많이 일한다. 그냥 플루스급 무아만으로도 표현되지 않게 더 많이 일한다라고 할 때에는 복구를 넣어서 Elle travaille beaucoup plus que moi 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는 표현이 있어요. encore를 넣어주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전에 Je travaille, 나는 일한다 해주고 조금 지저분하게 써졌는데 자, plus que 마크에서 나는 마크보다 더 많이 일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쪽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저 사람은 이상하게 막 끝까지 막 야근하고 미친 듯이 일을 해. 그러면은 저 여자는 나도 마크보다 더 많이 일하는데 저 여자는 나보다도 훨씬 많이 일해. 하고 어떤 비교급이 먼저 나왔을 때 그 이후에 한 번 더 비교를 해줄 때에는 encore를 써서 비교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는 나보다도 훨씬 많이 일하더라. Elle travaille encore plus que moi 라고 써준다. 자, 이거 또 활용해 줄 수 있는데요. moind과 활용을 할 때 일단은 encore를 빼고 해석을 해볼게요. C'est moins bien. 친구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야, 이거 어때? 했을 때 이거 별로 안 좋은데 했는데 c'est moins bien 해주면 이거는 더 안 좋다, 덜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것과 비교해서. 그런데 친구가 그러면 혹시 이거는 어때? 하고 새로운 거를 꺼냈어요. 근데 그거는 더 안 좋아. 그런 경우에 c'est encore moins bien. 앞쪽과 같은 맥락이죠. 비교를 해준 상태에서 또다시 안 좋다고 할 때 그거는 더 안 좋아라고 할 때 encore를 넣어서 표현해 줄 수 있다. 자, 그럼 동등 비교로 갑니다. 동등 비교는 단순하게 aussi랑 autant 넣어서 문장 확인해 볼게요. Il est tout aussi déçu que Marie. 해서 그는 똑같이 실망했다, 마리랑. 그런데 완전히 똑같이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동등한 것을 이 aussi를 조금 더 강조해주는 역할을 또로 해주는데 주의할 점은 tout aussi 하고 연음이 된다라는 거. autant도 바로 확인해 봅니다. J'aurais tout autant de difficultés financières. 자, 이거 딱 봐도 financial 이런 느낌이 들죠. 이거 difficulty 같은 느낌 들고 어려움인데 경제적 어려움. 그러니까 금전적 곤경. 이거 어려운 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금전적 곤경을 갖게 될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조건법으로 살짝 돌려 말하는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약간 돈 빌려달라고 하면은 너 어렵지? 나도 이렇게 아주 똑같이 어려운 금전적 곤경을 갖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자, 그럼 불규칙한 비교급으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서는 살짝 여러분들이 뉘앙스만 파악해 주시면 되는데요. 무조건 규칙적으로 플루 형용사하고 바뀌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형태를 가지는 불규칙한 비교급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mauvais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mauvais는 나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대로 앞쪽에 플루를 넣어서 plus mauvais 해주면 말 그대로 더 나쁜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요거는 토시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먼저 mauvais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사용에 무리가 없어요. mauvais는 나쁜이라고 할 때도 쓰이고 또는 그 차는 나쁘다 라고 할 때 형편없다 라고 할 때도 쓰입니다.
그리고 맛없는 이라는 의미도 가져요. 봉의 반대 의미.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pire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표현할 때 더 안 좋다고 하는데 이 이상의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plus mauvais는 이미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밖에도 plus pénible 또는 plus terrible 등 더 해로운, 더 고통스러운 등의 의미들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ce vin est mauvais 하면 이 와인은 맛이 없다라는 의미죠. plus 넣어주면 ce vin est plus mauvais que celui-là. 이 와인은 저것보다 맛이 없어 라고 단순하게 맛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비교급으로 발전해서 해석을 해주는데 pire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딱 맛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ce vin est pire que celui-là. 예를 들어서 그 와인 창고에서 와인을 여러 개 가져왔는데 이 와인 어때? 했는데 그거 별론 것 같아 했어요. 근데 맛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라벨을 보면 저게 막 엄청 오래된 건지 비싼 건지 싼 건지 대충 알 수 있죠. 그냥 외모만을 보고서도 그거는 더 별로야. 이런 식으로 폭넓게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상급 형태는 더욱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것은 가장 나빠 c'est le plus mauvais 형태 말고 그냥 모든 부정적인 거에 c'est le pire, 그거 최악이야. 예를 들면 영화를 봤는데 너무 안 좋았어. 그러면 c'est le pire 해주고 친구가 옷을 입었는데 최근 입었던 옷 중에서 제일 미워요. 제일 못생겼어. 그러면 c'est le pire 해주고 모든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폭넓게 사용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pire가 조금 더 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뿌띠의 비교급으로 갑니다. 이거는 한국말만 알아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뿌띠는 기본적으로 작다라는 의미를 갖죠. 뿌리를 넣어서 plus petit, 더 작다, 더 작은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작은은 크기나 치수를 의미해요. 자, 이거 한국어도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한국어 공부도 같이 하면서 모앙드르 같은 경우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더 작은, 크기, 치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치나 중요성, 평가 같은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적다라고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덜어는 플리프들이 포함하기도 하는데 조금 추상적인 개념들을 설명할 때 모앙드르를 사용한다. 잠깐 예를 볼게요. 내 자동차는 너의 것보다 더 작다 해주면 자동차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과 사물의 경우 보통은 플리프띠를 사용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사이즈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Ma voiture est plus petite que la tienne. 너의 것보다 더 작다. 이렇게 써주지 절대로 moindre라는 형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번에 모앙드르는 한번 최상급 형태로 또 확인을 해볼게요. 더 적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가장 적은이 되겠죠. 정관사가 붙으면. 자, 첫 번째 문장은 Tu n'as pas fait le moindre effort. effort는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가장 적은 거니까 최소한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너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라고 해주고 Les moindres soucis le font pleurer. 그래서 souci는 근심, 걱정이라는 뜻인데 주로 이렇게 복수 형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최소한의 아주 적은 근심도 그를 울게 만든다. 저 실수로 작은 근심이라고 했죠. 적은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적은 근심도 그를 울게 만든다. faire pleurer 형태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줬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비양의 비교급은 딱 한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절대로 plus 비양 형태는 사용하지 않고 미유 형태를 사용합니다. 이 미유는 영어에 better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더 잘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자, 동사 바로 뒤쪽에 연결해 줄 수 있겠죠? 우리 동사 뒤쪽에 보통 비양 많이 넣으니까 plus 비양이 아니라 미유라는 형태로 Je danse mieux que toi. 나는 너보다 춤을 잘 춘다. 여기 동사 막 바꿔서 나는 너보다 프랑스어를 잘해, 춤을 잘 춰, 노래를 잘해 등등 써줄 수 있죠. 그리고 J'aimerais mieux comprendre ce que tu dis. 그래서 나는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 좋겠는데 원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ce que tu dis 해주면 너가 말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위치가 조금 의아한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왜 얘 사이에 끼어들어 왔어요? 우리 보통 비양이 동사 두 개 있을 때 동사의 사이에 끼어들어 왔죠. 비양이 발전한 형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리에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급의 경우는 정관사만 붙여주면 된다. Le mieux, c'est de prendre le bus. 그래서 다 같이 우리 택시 탈까, 뭐 버스 탈까 하면은 절약하는 친구가 제일 좋은 거는 버스를 타는 거야 라고 이렇게 현명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 Je ne dis pas que c'était le mieux. 그래서 나는 말하지 않는데요.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자, 이거는 최선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가장 잘한 거니까 결국에는 더 잘해서 발전한 거는 가장 잘이죠. 가장 잘한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 살짝 마지막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e meilleur와 le mieux. 이거 사실 조금 혼동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주로 이 두 가지 다 베스트로 표현하기 때문에 최상급을 약간 이거는 굿의 최상급으로 베스트로 가지만 이거는 웰이지만 역시 영어에서는 베스트로 최상급을 표현해요. 근데 프랑스어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줍니다. 살펴보면 Je ne dis pas que c'était le mieux. 방금 전에 봤던 거 최선이었다고는 말하지 않는데 자, le meilleur는 최고더라. 그래서 나는 그것이 최고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봉에서 발전한 거고 비양에서 발전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면은 특별하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주실 수 있고 한국말만 알아도 구분은 해 주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비교급에 대한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들 쭉 한번 같이 살펴봤네요. 그럼 지금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 잠깐 정지해 놓으시고 퀴즈로 한번 풀어보시고 저와 같이 이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녀는 아팠었다. 그러나 지금은 몸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Elle était malade 하고 mais elle va 우리 ça va 하면은 괜찮아 하는데 ça va mieux 하면은 좀 나아졌어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elle va mieux maintenant 해주면 지금은 나아지고 있다. 이 알레 동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은 나는 이와 같이 많은 죽음을 본 적이 없었다. 죽음 나와 있고 je n'ai jamais vu 이와 같이 많은 이렇게 똑같이 많은 그러니까 명사를 동등 비교해 줄 때는 autant de more라는 형태를 써준다. 이 원피스는 저것과 똑같이 예쁘다. Cette robe est 똑같이죠? 그러면 aussi 조금 밉게 썼는데 aussi jolie que celle-là 라는 형태로 비교해준다. 형용사는 authant이 아니라 aussi. 자, 확인해 보시고 다음 마리용이 그녀의 남자친구보다 심리학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더 많은 지식, 명사를 역시 비교해주고 있죠. 자, 더 많은 거니까 마리용은 가지고 있다. Plus de connaissances sur la psychologie que son copain. 그래서 남자친구. 호베르, 그는 더욱더 잘 모른다. 이거 우리 아까 비교급을 좀 더 강조해 줄 때. 더 잘 모른다인데 이 앞에 더욱더 잘 모른다라는 형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읽고네 하고 왔죠. 모르다라는 동사가 온 게 아니라 알다라는 동사가 왔어요. 그러면은 더 덜 몰라, 더 덜 알아라는 형태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모앙을 넣어준다. 그래서 한국말에선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프랑스어에서는 꼬네트 동사를 활용해서 모른다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덜 안다. Robert, il connaît encore moins bien. 여기까지. 여러분들 퀴즈 잘 맞춰보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정리 시간을 통해서 배운 내용 복습할게요. 비교급은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데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은 배웠던 거 요 두 개 세트로 기억하면 된다. 형태도 똑같고 발음도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명사의 비교급과 동사의 비교급도 발음 규칙이나 형태까지 모두 똑같았죠. 그래서 여기는 드가 추가되긴 했지만 나머지 것들이 똑같았기 때문에 세트로 기억해주면 된다. 확인해보면 자, plus de moins de, autant de. 포인트는 S 발음해주고 여기 OC가 아니라 autant. 그리고 동사의 비교급도 plus, moins, autant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는 것.
그래서 꼭 S를 발음해 준다.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었죠. 플루스하고 모앙은 beaucoup, bien, encore, tellement. 그런데 동등 비교 aussi, autrang은 to로 강조를 해준다. tout autant, tout aussi. 불규칙한 비교급에 대해서도 살펴봤네요. mauvais 비교급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살펴보면 pire, plus mauvais. pire가 plus mauvai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더라.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해 줄 수가 있다라는 내용 살펴봤고 뿌띠의 비교급은 plus petit가 더 작은 사이즈 그리고 모앙터는 더 적은 가치나 추상적인 거 평가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미양의 비교급은 미유 한 가지만 있었죠. 그래서 영어의 better하고 비슷하다라는 내용. plus 미양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비교급 오늘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봤네요. 기존에 사용하던 비교급 이제 조금 더 풍성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자, 다들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À plus tard!